디스트랙티브 믹스 멜팅, 그리고 뭐 트윈스쿨 컴파운드, 5점 이렇게 학교에 계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제가 쭉 진행되면서 더 자세하게 이제 그런 것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려서 잘 되는데, 아까 김종훈 박사님 전에 발표하신 거 가지고 뭐 학회 믹싱부에서 이제 뭐 믹싱 하셨다 그러는데, 그거 한번 어떻게 고안해서 멜팅이 어떻게 나는지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는 잠깐만 이거 좀 꺼주시겠어요? 잠깐만 꺼주세요. 이거 그 리서치 스코프는 제조 공정 자체가 제가 잡고 있고, 그 목적은 저비용 제품을 생산하고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연구를 합니다. 근데 이런 연구가 왜 필요하냐? 그냥 넣어서 녹아서 나오는데 왜 필요하냐? 그런 얘기하면 이게 유명한 이 포니머 프로세스 분야의 격언이 있습니다. 세상에 아주 완전히 옵티마이즈 돼서 돌아가는 프로세스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언제나 더 저희가 옵티마이즈는 좀 더 할 수 있는, 저희가 알면 알수록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가서 계속 저비용 제품 생산과 제품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켜주면 됩니다. 벌써 켜셨어요? 한번 켜셨다. 네, 저희 일단 산업계에서 사용하는 포니머 프로세싱 이큐먼트 보게 되면 인젝션 모델 머신. 이제 앞으로 사이드 나가면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싱글 스크류 익스트루더, 트윈 스크류 익스트루더, 컨티뉴어스 믹서, 그 다음에 플라네터리 익스트루더하고 유성 기어 압축기, 그리고 롤밀, 캘린더, 여러 가지 이런 프로세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프로세스 가운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펠렛, 고용 수지와 어떤 여러 가지를 갖다 넣어갖고서는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갖고서는 녹아서 나와서 저희가 모든 시스템을 뽑아내는 그런 잘 섞어주는 역할이죠. 그런 역할을 하는 컴파운딩 이큐먼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컴파운딩 이큐먼트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은 프로테이팅 트윈 스크류 익스트루더, 그 다음에 컨티뉴어스 믹서, 카운트 로테이팅 트윈 스크류 익스트루더, 그리고 배치 믹서가 있는데, 코로테이팅과 카운트 로테이팅은 회전 방향에 따라서 축이 2개인데 트윈이니까 2개죠. 여기 같이 이렇게 돌면은 코로테이팅이고, 이렇게 돌거나 이렇게 돌면 반대 방향으로 돌니까 카운트 로테이팅.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트윈스크류 컴파운드 보게 되면 저희가 그 안쪽에서 여러 가지 이런 그 엘리먼트를 저희가 조합할 수가 있죠. 조합을 해갖고 처음에 고체가 들어가고서는 녹아서 요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처음에 여러 가지 색깔이 쭉 있다가 이 보면 가운데 쪽에서 쭉 이렇게 같이 섞이는 것들, 그것들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믹싱이 일어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트윈스크류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갖다 저희가 각각으로 어떤 단위 공정을 쪼개서 볼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일단 고용체가 호퍼에 들어가서 이송되는 고용체 이송 공정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어쨌든 녹아야죠. 녹은 다음에 잘 섞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발생한 어떤 로우 몰레큘러 웨이트 같은 것들을 뽑아내줘야 되고, 그건 디볼타이제이션, 펌핑, 마지막에 가압 토출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펠렛을 얻게 되면 그거는 최종 상용품을 갖다 얻어내게 됐습니다. 이거 다 말씀드린다는 이거 한 학기 강의도 못 한다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여기 중에서 멜팅, 플라스티케이팅, 메스티피케이션이라고 불리우는 그 용융 공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재밌는 시험 갖다 데이비스 스탠더드의 잔 크리스티아노가 97년도에 했는데 압출기 만드는 회사니까 스크루하고 벽을 갖다 그 길이에 맞춰갖고서 이게 전체 스크루 컴퓨테이션인데 그걸 조각조각 잘라갖고 그 부문별로 한번 그것도 이렇게 쭉 애들해갖고서 여기서 나오는 수지의 온도하고 토크를 측정해갖고 저기서 어느 정도 에너지가 먹나 그걸 한번 측정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와 같이 각 세션마다 끊어서 이제 온도를 측정한 거죠. 보니까 처음에 멜팅 되는데 거기에서 70 내지 80%의 에너지가 거기서 들어가더라. 그런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그거는 저희가 그만 생각을 해도 되는데 실제로 그게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멜팅을 연구하는데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가장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엘리먼트리 스텝이니까 단위 공정이니까 그거 잘 조정하면은
저희가 토크를 낮추면 그만큼 더 많이 넣어서 더 많이 뽑아낼 수 있으니까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것이 그 토크가 리밋이 걸리면 터치 바트를 내게 되죠. 그래서 뭐 잘못 컨트롤 되게 되면 이 바깥쪽에 안 녹은 놈들이 튀어나오는 그런 이스케이프들이 발생해서 이 품질이 제품 품질이 아주 안 좋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다음 서머 비거데이션이나 오버히팅도 저희가 문제를 설명할 때나 이거 블렌딩하고 컴파운딩 프로세스 가장 중요한 거는 대부분의 믹싱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뭐 믹싱 뭐 여러 가지 뭐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저희가 한 2, 3mm짜리 펠렛을 갖다 섞어갖고서는 녹였을 적에 그 밀리미터죠. 멜팅 스위치를 딱 거치게 되면 마이크로미터로 오도로 떨어져서 믹싱이 일어나는 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전히 뭐 안 섞이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서 가장 많은 믹싱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멜팅 공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멜팅을 생각해보면 제 멜팅하면 갑자기 이게 딱 녹는 거 생각하지만 얼음도 마이너스 5도씨 얼음이 있고 마이너스 20도씨 얼음이 있죠. 고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게 되면은 저희 상온에서 시작해서 이거 5도 쭉 올리면서 이렇게 엔탈피, 보시도 올라가는데 보면 PP를 한번 예를 들죠. PP의 멜팅 포인트 한 160도씨 정도에서 한 500 정도 나오죠. 근데 여기에서 이게 쭉 올라가다 보게 되면은 그 히팅되는 것, 단순히 이것이 솔리드 상태에서 히팅되는 것만 해도 한 300 정도, 벌써 60% 에너지가 온도 거기까지 올리는데 필요하죠. 그 다음에 한 나머지가 200 정도가 이제 여기서 녹는 히트 오브 퓨전이죠.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건 솔리드 히팅은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고, 동시에 저희가 어떤 스테이트, 여기 뭐 이게 좀 뭐 플로우 오브 스테이트고 여기 글라스 스테이트, 뭐 유명한 거죠. 그런 스테이트 체인지도 같이 생각해야 돼요. 어쨌거나 저희 멜팅은 솔리드 스테이트를 갖다 파괴해야지 멜팅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멜팅을 저희가 쭉 보게 되면 일단 컨덕션 멜팅, 그냥 힙플레이트에서 녹는 거죠. 근데 녹는 그 다음에 컨덕션 멜팅, 위드 드라잉 멜트 리무벌 해가지고는 녹이면서 같이 당겨주는 이런 거 보게 되면은 멜팅이 이거 위에가 핫서피스인데 핫서피스와 고체 그 사이에 인터페이스에서 발생하게 되죠. 이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뭔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드렸던 디스펙티브 믹스 멜팅. 뭐 약간 섞여서 소산내요. 뭐 열소산 같은 게 되어서 녹는다. 그런 거 보게 되면 이게 솔리드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근데 이런 거 보게 되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힘만 딱 되는데 힘만 가해지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미케니컬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멜팅 소스, 멜팅 되는 것이 단순히 배럴 서피스뿐만 아니고 전 범위에 다 걸쳐갖고 구성을 쭉 녹는 그런 것이 디스펙티브 믹스 멜팅이 되겠고, 요 위에 두 가지는 뭐 이제 이런 정도의 이제 가공기기들에서 멜팅이 일어나고, 요 같은 경우는 저기 그 다음에 나머지 대부분의 고분자 가공기기에선 다 저 디스펙티브 믹스 멜팅을 갖다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한 99년까지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나간다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98년도에 그거 스테이드먼하고 제가 디스펙티브 믹스 멜팅 모델을 서제션을 했죠. 그래서 이제 2000년도에 그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플라스틱 에너지 디스페이션이다. 그거 때문에 발표했던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디스펙티브 믹스 멜팅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나 이제 그걸 보는 거죠. 근데 아까 김정훈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배치 믹서, 그거 이제 보게 되면은 이렇게 50rpm 정도 그거 딱 돌려준다가 그러면 처음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 거기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수출을 하겠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이렇게 쫙 솔리드 스테이트로 쫙 돌게 되겠죠. 그러면서 토크가 서서히 증가합니다. 서서히 증가하다가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 조금 더 가야 되는데요. 예, 이제 녹기 시작하죠. 이렇게 노화 구성은 하얀 거는 솔리드고 이건 폴리프로필린이니까 녹음을 투명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막 섞여서 같이 들어가죠. 한 이때쯤이 여기 맥시멈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녹아가면서 조금씩 떨어지는 이런 식으로 멜팅이 단순히 벽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데서 다 일어나는 그런 멜팅이 디스펙티브 믹스 멜팅이 되겠고, 이것이 대부분의 컴파운드에서 일어나고 있는 멜팅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멜팅 현상을 보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쭉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굉장히 그 솔리드 파티클이 단순히 그냥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액티브하게 멜팅에 참여하고 있다. 일단 저희가 볼 수 있고, 파티클이 항상 디포메이션이 일어나요. 이동은 그것이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난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멜팅 이큐에이션, 제한 멜팅 이큐에이션은 다음과 같이 기존에는 컨덕션하고 이 비스커스 에너지 디스페이션만 사용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플라스틱 에너지 디스페이션, 디포메이션 되면서 발생하는 에너지, 그리고 마찰에 의한 에너지, 또 이거는 일롱게이션 플로우 필드에서 비스커스 에너지 디스페이션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복잡하니까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주로 이제 전반적인 것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기존의 테드마 싱글 스크에서는 이건 솔리드 스테이트, 이건 몰튼 스테이트입니다. 솔리드 스테이트에서는 이렇게 온도가 안 올라가고, 몰튼에서 갑자기 스테이트에서 온도가 팍 올라가서 좀 더 온도가 올라가는 거 되어 있죠. 기존에 이제 화이트나 포텐테 같은 분들이 그동안 좀 풀려고 했었는데, 똑같이 이런 걸 적용했었어요. 이 솔리드 스테이트에서는 별로 온도가 안 올라간다는, 컨덕션에 의해서만 조금 올라간다. 이제 그런 걸 가정하시는데, 저희의 가장 큰 차이는 그게 아니라, 이 솔리드 스테이트에서도 거의 멜팅 포인트에 이르기까지 온도가 올라간다. 그럼 이런 것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그게 중요하죠. 저희가 실험을 했습니다. 굉장히 심플한 실험인데, 이렇게 유니버설 테스터 머신에다가 솔리드 놓고 거기다 서머커플러 갖다 안에 박아갖고서는 딱 누르면서 온도를 측정했어요. 그랬더니 그 온도가 여기 폴리프로필렌, 아니 폴리스타이렌, 폴리프로필렌, 그다음에 여기 이제 폴리에틸렌인데 그거 보게 되면은 폴리스타이렌 같은 경우 한 60% 정도 컴프레션 했을 적에 온도가 한 40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60% 딱 하면 40도가 올라가서 저희 상온에서 실험한 거거든요. 상온 26도에다가 40도니까 66도죠. 한 번 더 하게 되면 그 다음에 TG를 갖다 그냥 넘어가는 거죠. 이게 결코 작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컴파운드 안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스크가 로테이션 하면서 이런 어떤 디포메이션 되는 것들이 실제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플라스틱 에너지 디스페이션을 측정하는 것은 이런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에서 스트레스 릴렉세이션을 이용해갖고서는 그 디스페이션 되는 에너지를 갖다 저희가 뽑아냅니다. 요번에 이제 저희가 이제 요번에 유변화 피해 자세하게 발표할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현재 지금 인터내셔널 폴리머 프로세싱에 지금 나가고 있고, 또 암태에 제가 벌써 발표가 됐고요. 여기 지금 저희 킴 티어리고 들리고 있죠, 이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딱 이런 차트가 얻을 수 있습니다. 이 ISO PED. 여기 온도고, 온도를 높이면서 이렇게 저희가 쭉 이게 변형을 가했을 적에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들어가는가. 그걸 온도로 바뀐 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그거 보게 되면 저희가 이 실제 가공 기계에서 보게 되면 폴리스타이렌이라든지 폴리프로필렌, 그거 보면 여기 가공 조건이 있고, 보면 폴리스타이렌 같은 경우는 이게 노브 하나만 딱, 이건 노브라고 그러는데, 그거 하나만 딱 걸치면은 순식간에 녹아버려요. 이거 설명을 너무 못했었다고요. 폴리프로필렌 같은 경우 6개 걸치면 다 녹아버리고, 이런 것들이 그냥 설명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그거 갖다 이제 그 설명을 한번 드리면은, 근데 이런 식으로 처음에 보게 되면 이 솔리드가 들어가서 그 여러 가지 물 거쳐갖고서 나중에 녹게 됐는데, 그거 보면 이게 디폼되는 것들이 생기죠? 이건 실제로 이제 사진에서 찍어갖고서 형성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굉장히 멜트가 이렇게 바운드 돼서 솔리드가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텀들이 이제 이용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갖다 저희가 실제로 지금 현재 저 프로테이팅 트윈스크 갖다 이거 이제 설명드리고, 현재 지금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 카운터 로테이팅, 여기에서 PVC가 어떻게 응용되는가, 그거 지금 하고 있고, 가을쯤에는 그거 발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저거 갖다 멜팅 되는 것을 예측하는가, 이 몇 가지 가정들을 쭉 세웠어요. 그래갖고서는 이제 저희가 주로 에리어 스프레인, 저희가 실험한 거는 그냥 싱글 펠렛을 갖다 이렇게 컴pression 한 거거든요. 거기에 데이터를 어떻게 트윈스크에 쓸 수 있을까? 거기에 스트레스 스프레인이 있으니까
트윈에서도 저희가 스트레인을 정의할 수 있다면 이렇게 어너러지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에리어 스트레인을 갖다 방한과 같이 면적에 의해 구성은 그게 된다고 해서 저희가 그 가정을 해갖 구성은 보니까 한 트윈 스코어에서 에리어 스트레인 그 0.65 정도 되고 이게 트루 스트레인은 한 1.0에 해당하죠. 그 정도의 변형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구성은 그 안에 실제로 흘러가면서 어느 정도 자기가 컴프레션을 받느냐 그것이 중요하니까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이제 에버리지 벨로시티하고 이 RPM 거기에 대한 속도 그런 거 갖다 같이 해서 코릴레이션을 갖다 봤더니 컴프레션당 그 한 노브 요걸 통과하는 컴프레션은 이와 같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폴리스타인하고 폴리프로필렌에 대해 가지고 쭉 어떤 조건에 대해서 해보니까 실제로 폴리스타인 같은 경우 한 노브를 통과하면서 8번의 컴프레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요 아까 말씀드렸던 ISO 델타 K 커브인데 한 번 하면 여기까지 뛰고 그 다음번 컴프레션에서는 여기서 시작되겠죠. 다시 올라가서 여기 들어가고 다음번 컴프레션은 여기 또 애드되는 공간에서 쭉 되고 세 번만 컴프레션 하면 녹아버리는 거죠. 근데 실제로 한 노브에서 8번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멜팅 시키기에 충분한 에너지가 저기서 디벨롭 되는 거죠. 이 폴리프로필렌 같은 경우는 한 24번 정도. 그 정도 되면은 이 TM 근처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실험실에 있는 그 실험 장비 같은 거 실제로 실험을 해봤어요. 저렇게 예측한 것이 잘 맞나?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쭉 해봤는데 프레딕션은 3, 6, 뭐 이렇게 쭉 되고 액츄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작게 에스티메이션이 되죠. 실제로 어쨌든 저희가 요거만 써주면 되니까 그거보다 작으니까 상업적으로는 저렇게 되면은 이게 필요한 그 좀 더 여유 있게 항상 엔지니어링 팩터가 있으니까 그 팩터 정도만 예측하면 되니까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맞고 있고 특히 이제 듀폰 같은 데는 나일론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굉장히 잘 맞는 걸로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LG 화학에서도 이걸 이용해서 스크류 디자인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가지 스크류 컴퓨터에 틀린 것 좀 봐도 항상 거의 비슷하거나 작거나 그런 식으로 항상 잘 맞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공업적으로 어떻게 중요하냐면 PED 이게 항상 작게 이렇게 실지가 더 작게 나오는 이유는 PED 말고도 VDEX, FED 같은 게 있거든요. 그 정도 그 VD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더 크게 역할을 합니다. 이건 솔리드 스테이트에서만 PED가 중요한 거고 그렇게 되니까 요게 PED가 또 굉장히 아주 커요. 이펙트가 크기 때문에 잘못하면 저것만 이용하게 되면 수지가 탄화되는 것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갖다 잘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갖다 이제 제가 엔지니어링 임플리케이션으로 제안을 했고요. 이미 사업소에서는 이유는 모르지만 하여간 저것이 안 일어나게끔 그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설이 되겠죠. 그래서 멜트 퀄리티를 좋게 얻고, 그 다음에 에너지 적게 하고, 그 다음에 믹싱을 좋게 얻는 방법이 이제 여기서 제안이 된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쭉 필요한 구성은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그동안은 멜팅 랭스를 저희가 도저히 예측을 못했어요. 그냥 저건 블랙박스였는데 이제는 지금 멜팅 랭스가 저희가 예측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런 디스페티브 믹스 멜팅이라는 것이 에너지 소스가 디포메이션에 의한 그 열소선이요. 거기에 의한 것이 가장 도미넌트하다는 것. 그것을 밝혔던 것이 가장 중요한 연구 내용이 되겠습니다.